네, 긍정적 두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에 앞서 간략한 반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분 교환을 통해서 다른 공항의 연계를 통해서 경영 선진화를 받는 것은 인천공항에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지분 교환을 통해 경영 선진화를 얻자고 하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분 매각의 정당성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일분 지분 매각을 통해 공항 경쟁력 향상의 실효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금 확보를 통한 재투자, 수익성 증대, 기업 가치의 향상에 선순환 규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업 공개 방식으로 15%의 주식 매각을 할 경우 수천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을 터미널, 관제 시스템 또는 항공 내부 상업시설들에 재투자하면 시설 향상에 따른 공항 이용자 수 증가, 공항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져 기업 가치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주가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비슷한 일부 지분 매각 정책을 도입한 상하이 푸동공항의 경우 상장 시 1위안이었던 주당 가격이 최고 43위안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주당 수익률은 236%로 높은 주가 상승과 수익성 증대를 이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만 상하이 공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은 발전 가능성이 크고 진입 장벽이 높으며 경쟁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공항의 가치는 주식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 인천공항의 감사위원회 경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군 정보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임 감사위원회 경력은 대통령 경호 최근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명의 비상임 이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인수위 정책자문위원회 등 공항 비전문가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 공항공사의 한 직원은 공항 운영도 전혀 모르는 이사들이 많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면 이런 정부의 자의적 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수정을 요구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민간 주주들의 자의적 인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임 인사가 이루어지고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사가 정관에 위배된 행동을 한다면 주주총회 이사 감사 회의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항들과의 지분 교환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동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허브공항이란 단순히 많은 비행기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허브공항이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승객들이나 화물들이 직결시키고 분산시키는 중계지 역할을 하는 공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같은 시간대에 착륙하여 목적지로 귀환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승객과 화물의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 공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선 개발입니다. 만일 민영화 후 인천공항과 국제공항들 간의 지분 교환을 통한 제휴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인천공항은 세계 유수 공항들과 원활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 측에서는 굳이 지분 교환을 통하지 않아서도 충분히 업무 제휴만으로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 제휴와 지분 교환을 통한 제휴협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분 교환을 통한 제휴협정은 완전한 상업적 기초 위에 이루어진 제휴로서 합작 투자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한 공동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항 간의 경쟁을 넘어 공동 이익 관계, 공송 관계를 형성케 함으로써 제휴 공항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제휴가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부 지분 매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법 개정을 통해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87.6조의 근거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 결정 방법을 승인제로 개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는 착륙료, 공항 이용료, 조명료, 정류료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가격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국토해양부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가격 상승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감사와 운영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책임성 강화를 통한 단기적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는 투자 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국토해양부가 공항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특정 부분에 대해 과다 투자 또는 과소 투자를 억제하고 적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 측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는 전 세계 190개국이 가입한 국제 민간 항공 ICAO 협약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투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 협의된 내용으로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긍정 측은 인천공항의 세계적 공항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절실하다는 점,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공항의 경쟁력 향상에 실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한다면 남은 건 쇠퇴뿐입니다. 진정한 국익을 생각한다면,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형식의 개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긍정식 두 번째 인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